자, 페이지는 잠깐 기말고사 범위에 대한 거를 잠깐 언급하고 수업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62쪽 펴보세요. 네, 교과서 62쪽. 자, 교과서는 전에 학년 초에도 얘기 드렸지만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비해 학교 현장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학년 내 보통 이 융합과학이 배정되어 있으면서 고등학교 과학쌤들은 전공이 4개로 갈라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시간 순서대로 쭉 사건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교과서 순서에 맞도록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생물 선생님이 지구과학 우주론을 건드리기에는 조금 어떻다, 좀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해당 파트가 먼저 나오는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좀 시간 순서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유일하게 이제 시간 순서를 좀 중간에 한번 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구과학인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병행하면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일종의 약간의 좀 좋게 표현하면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뭐냐면 저도 그냥 내용만 발췌해서 지구과학 내용만 쭉 얘기를 하면은 저는 좀 편해요. 그냥 각 반별로 들어가서 하면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시간 순서는 한 번쯤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동영상이나 이런 걸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초반에 각 반별로 수업을 하다가 뒤에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 기말고사는 5월 달에 행사도 많고 6월 초에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좀 행사가 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학년 초에 여러분들 입학하고 나서 중간고사 첫째 날까지의 기간하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날 있죠. 그 다음날부터 해서 기말고사 처음 시작하는 날까지 실질적 기간을 비교해보면 기말고사 대비 준비하는 기간이 훨씬 길기는 길어요. 시간상으로는. 그런데 느낌은 어떠냐면 기말고사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그 5월달 같은 경우 1학년도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입니까? 다다음 주입니까? 수련원 가죠. 근데 보통 고등학교가 작년까지는요 1박 2일이었거든요. 원래 며칠입니까? 네. 명복을 빌겠습니다. 원래는 2박 3일짜리였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세월호 사태 이후에 1박 2일로 잠깐 바뀌었었어요. 안전 문제로. 근데 이제 다시 올해부터 복귀가 된 겁니다. 근데 너 가보면 아는데 해양수련원은요 딱 1박 2일 할 것밖에 없어요. 2박 3일 하기에는 좀 되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칠포 해수욕장 근처인데 그쪽 근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허벌판에 수련원만 있어요. 네. 오로지 보이는 거라고는 늘상 학교에서 봤던 그 새끼들 얼굴 그냥 할 게 없어요. 네. 그나마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좀 조교 선생님들 중에 그죠? 네. 이쁜 선생님들 좀 있으니까 잠깐 이래 보고 처음에는 잠깐 이런 좀 즐거움이 있는데 이래 해맑은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예. 1박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으쓱 피곤하거든요. 예. 저는 이전 학교에서는 계속 1박 2일짜리 제가 1학년 담임을 했었기 때문에 따라갔었는데 1박 2일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틀째 되면 저는 막 피곤해 죽으려고 그럽니다. 예. 첫째 날에 모든 걸 다 퍼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2박 3일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궁금하긴 합니다. 담임이 아닌 관계로 뭐 어디 따라가지는 뭐 하는데. 잘 갔다 오십시오. 근데 체력 관리 잘해야 됩니다.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바로 6월 모의평가죠. 그죠? 네. 6월 모의평가는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저는 제가 과학과 선생님들을 대표하는 건 아닌데, 그건 얘기할게요. 1학년 때는 모의고사를 그 수학하고 영어에 좀 투자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점수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기가 모자란 게 뭔지 계속 체크하고. 사실은 모의고사의 가장 좋은 기능은 본인이 공부해왔는 내용 중에 뭐가 모자란가를 자꾸 이렇게 펑크난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과학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학은 이 중에 문과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문과 가는 사람들한테는 2학년 때부터 수능 칠 때까지 과학이라는 과목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배웠는 거를 내가 어느 만큼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학년 초에 그 약속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촬영을 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 같을 때 보면 진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잡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좀 신경을 써서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요번에 6월 모의평가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마 기대를 별로 안 할 거예요. 네. 해양수련원 가서 거의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돌아온 상태인데, 그 다음날 아마 전부 체력 회복 안 하겠습니까? 그죠? 빨리 좀 기비하고. 그죠? 모의고사 이제 한 2번 쳐봤자? 한 번 쳐봤습니까? 느낌이 샥 오죠? 아, 쉬는 날이구나. 낮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좀 체력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은 어쨌든 뭐가 없다. 야자가 없죠. 방과후도 없고. 그러니까 일찍 마치는 날 정말 행복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 그래 살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62쪽부터가 뭐냐면 이거야. 잘 봐. 고등학교 고등과학의 단원 구성은 1단원에서 6단원까지입니다. 몇 단원이요? 1단원에서 6단원. 그 중에 1, 2, 3단원은 우주 탄생에서부터 생명체 탄생까지의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내용이고요. 됐니? 4, 5, 6단원은 현대의 인류 생활과 관련하여 밀접한 과학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씨발 대답이 없어 이거. 됐어요? 그런데 이제 62쪽이 2단원이죠. 맞습니까? 2-1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1단원은 우주가 탄생하는 시점부터 따져야 되니까 대상이 우주 전체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쭉 지나다가 큰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 우주 탄생,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38만 년이에요. 됐나? 왜냐하면 현재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물질과 빛이 섞여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우주 탄생 38만 년이었던 시간 이전에는 빛과 물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지금 현재 인류가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 중에 하나인 원자가 드디어 만들어지면서 빛과 물질이 분리되어서 현재의 우주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대략 범위는 좀 크죠. 한 3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 우주 탄생 이후에 그때부터 뭐가 만들어집니까? 별과 은하가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38만 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뭐가 만들어지면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빛과 물질이 현재처럼 이제 분리되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 아니, 그건 좀 더 뒤에요. 뭐죠? 자, 우주 빅뱅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소의 종류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현재 우주에는 원소의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되노? 수백 가지까지는 아니죠. 100여 종이죠.
100보다는 많고 200보다는 적다고 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놈들도 많다 적다? 많죠. 종류는 많아요. 양은 누가 제일 많은데 수소 헬륨이 압도적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무거운 원소들도 있죠. 심지어는 우주에서 한 티끌도 안 되는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만 해도 100여 종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양은 서로 차이가 나지만.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빅뱅 이론의 어떤 물리적 상황으로 추정컨대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원소들이 있더라. 무엇이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별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이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핵융합이 가능해지면서 뭐가 가능해지면서? 핵융합이 가능해지면서 원소가 다양화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주의하실 점, 핵융합을 통해서 별이나 항성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무거운 원소는 한계가 철까지예요. 어디까지? 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이라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들어. 고등과학의 1, 2, 3부의 큰 포인트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생명체 탄생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관점이 처음에 우주 탄생할 때 우주 전체, 맞아? 쭉 와가지고 별 탄생 이후부터는 이제 뭘 봐야 될까? 모든 별 다 보나? 그 중에서 누구만? 수많은 별 중에 누구만 보자? 이제 우리하고 상관 있는 별 누구? 그렇죠. 그게 이제 2단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2단원은 결국, 근데 생명체 탄생에 대한 내용은 몇 단원에 있어요? 오덕주쌤하고 했는 거. 3단원이죠. 그럼 2단원은 태양과 지구 환경이 생명체가 탄생하기까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미 요 앞선 시간 2시간에 걸쳐가지고 앞부분을 좀 했어요. 됐니? 태양계. 첫 번째는 태양과 태양계 형성. 그 다음에 바로 이전 시간에는 지구 환경의 탄생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구 환경의 탄생 과정을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요, 자, 잠깐 붕 뛰어넘어서 몇 페이지로 가시느냐 하면 95페이지 맞을 거예요. 지구는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라는 제목이 있죠? 있습니까? 있어요? 아씨, 너 오늘 왜 이렇게 하노? 1교시도 아니고 2교시인데 1교시 뭐 했는데?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정신 차리라. 95쪽에 보시면 밑에 그림 39 있습니까? 별표 100만 개. 네, 그림 39에 별표 100만 개. 지구의 뭐라고 돼 있어요? 형성 과정이라고 돼 있죠. 요게 바로 요전 시간에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지구 형성 과정 위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뭐라고 써라? 지구계 형성 과정. 앞으로 지구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전 시간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해놓긴 해놨는데요. 지구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시면 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구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지구 환경. 그런데 지구계 그러면 앞으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하면 요 말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지구계는 뭐?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까지. 요 5가지를 지구계 구성요소 또는 지구계 하위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구계는 다른 행성계에 비해서 뭐라고? 그러면 수성, 화성, 그죠? 이런 것들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어쨌든 간에 누가 있다? 생물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태양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구라고 하는 놈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왔느냐에 대한 대략적인 순서, 그게 바로 95쪽에 있는 그림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그림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가에 뭐라고 돼 있어? 원시 지구에 탄생돼 있지. 그 말보다 그 문장에 보면 이런 말 있나요? 미행성이 서로 충돌하면서 돼 있습니까? 네, 그걸 먼저 체크하세요. 그게 1단계입니다. 태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변에 펼쳐져 있던 물질들을 미행성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일단 이놈들이 돌면서 충돌을 합니다. 됐니? 그럼 충돌을 하다 보니까 돌덩어리들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 높아지고 녹는 점을 초과하다 보니까 두 번째 단계가 나에 뭐라고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주 공간 위에 마그마 덩어리가 돌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구 탄생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다에 뭐라고 돼 있나요? 멘틀과 핵의 분리, 다른 말로 하면 받아 적으세요. 지구 내부 층상 구조 분화. 써드릴까요? 지구 내부 층상 구조 분화. 멘틀과 핵의 분리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 요 과정은, 다 과정은 나 과정이 유지되는 동안 일어난 겁니다. 됐어요? 됐나? 마그마 바다인 그 상태일 때 요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각과 바다의 형성이라는 것은 결국 직권과 수권이 먼저 완성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96쪽 넘어가시면 96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권의 형성과 진화. 이건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직권의 형성과 진화는, 직권은 어쨌든 간에 마그마 바다 시절부터, 앞서 나왔던 마그마 바다 시절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뭐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제일 껍데기를 뭐라 합니까? 지각이라고 하죠. 제일 껍데기. 그죠? 지각이 굳으면서 직권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상세한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졌다라는 말과 같고, 그 다음에 마그마 바다 시절에 지구 내부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원소들 중에, 물질들 중에 수증기가 다량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수증기가 다량 나와서 지구가 식어가는 동안 점차 액화됩니다. 응결. 그래서 그게 물로 쭉 떨어지죠. 그게 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단단하게 굳어진 지각 위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진다? 수권, 바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는 오늘 좀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요. 시험에서는 주로 직권과 수권의 완성되는 상태를 묻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없고. 왜? 시험 끝나고 연휴 끝나고 나니까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수련원 가는 그 주 있지? 수련원 가는 게 월화수 가나? 네. 그러면 바로 그 전주에 한 수목금부터는 공부 좀 하세요. 알겠어요? 수련원 갔다 오면 갑자기 가슴 답답해집니다. 네. 공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수업 시간에는 좀 조용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계 형성 과정의 두 번째 내용으로요.
뭐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기권의 변화 과정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기. 기권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마그마 바다가 끝나고요. 지각이 만들어졌을 때, 뭐가 만들어졌을 때? 지각이 만들어졌을 때 가지고 있던 지구의 대기는요. 그거를 원시 대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그런데 원시 대기가 형성되었다고 해가지고 기권의 형태는 만들어졌지만 기권의 완성이라는 말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지금 막 오는 동안 성분이 좀 변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게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무슨 대기? 원시 대기 성분이 뭐 있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어찌됐든 간에 쭉 변해가지고 무슨 대기로 바뀐다. 무슨 대기? 왜 이러지? 아니 안에 있는데 현재 대기 성분 아이씨 미쳐버리겠네. 뭐가 있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먼저 원시대기 성분부터 얘기할게요. 원시대기 성분에서 제일 많았는 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많은 순서대로 씁니다. 첫 번째 누구요? 네, CO2입니다. CO2가 가지고 있던 전체량이 지금 전체 대기의 총량의 한 10배 정도 됐습니다. 알겠어요? 현재 대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압력으로 표현한 값이 얼마죠? 1기압이라고 하죠. 지구 대기 총량이. 그럼 10배라 그러면 CO2만 몇 기압 정도? 10기압이 육박하는 양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누구? 꽤나 많은 게 G라고 쓴 거는 가스 상태다 이 말이죠. 저렇게 써줄 때는 수증기라고 읽는 게 맞고요. L이라고 써주면 리퀴드니까 물, S라고 쓰면 솔리드면 얼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단원 초반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네. 요거 두 개가 이제 주로 이제 환원성 기체 뭐 있다는 소리 합니다. 맞습니까? 저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가 되어서 뭐가 되어서? 현재가 되어서 현재 대기에서 제일 많은 건 누굽니까? N2가 제일 많죠. 네, 질소 기체. 그 다음 많은 거요? 그 다음 많은 거 O2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많은 거는 아르곤이에요. 뭐라고? 근데 아르곤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야. 별로. 그래서 아주 극미량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 CO2고 마찬가지로 수증기도 역시 어느 정도 존재는 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럼 잘 봐. 요러 했던 대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요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지. 시험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시험 문제에서 어떤 걸 묻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시험 문제는 이게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요거예요. 제일 많았던 게 누구? 그렇죠. 제일 많았던 CO2가 지금은 전체 대기의 퍼센트 비율로 봤을 때 0.03% 정도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물어보는 게 누구의?
이산화탄소의 급감 이유를 물어봅니다. 요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됐어요? 기권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됐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누구도 줄었다. H2O가 역시 줄었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H2O가 급감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요걸 물어보고요. 세 번째는 뭐 물어볼까요? 세 번째는 없다가 지금 제일 많아진 놈이 누구죠? 질소하고 산소가 얘들 둘이는 없다가 어디서 얘네들은 튀어나왔지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는 등장 안 하는데 왜냐하면 현재 대기 중에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누구하고 O2하고요. 누구하고를 좀 얘기를 해야 되냐면 O3라고 쓰면 뭐고 오존에 대한. 됐습니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미 생물 부분을 조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CO2 급감 이유는요. 이거는 H2가 줄어든 이유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일맥상통합니다. 됐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6번 실장이 살짝 비슷하게는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다? 근데 순서대로 해야 돼. 첫 번째. 일단은 뭐가 형성되면서 수권이 오늘 유달리 심하네 이게. 왜 이러지? 수권이 형성되면서 CO2는 기체 중에서도 물속에 상당히 용해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많이 녹았는 거 우리가 마시는 게 있잖아. 그게 뭡니까? 탄산음료야 전부. 알겠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 수권이 형성되면서 CO2가 뭐 되는 양도 많았지만 단순히 용해만 됐으면 증발을 통해 가지고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용해되면서 잘 들으세요. 물 속에 물이 만들어지면서 물이 만나는 거는 지각의 표면이지. 그럼 지각 표면에 있던 금속 물질들이 물 속에 녹아들기 시작했는데 이 탄산은 특정 금속하고 만나면은 앙금을 형성합니다. 뭘 형성한다고요? 앙금을 형성하는데 즉 침전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 예, 이때 침전이 일어난 게 바로 누구냐 하면 요거는 하나 좀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탄산칼슘이에요. 물질로 얘기하면은 석회하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시멘트의 성분의 대부분. 됐어? 그럼 잘 들어. 원시 대기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게 CO2죠. 그 CO2는 전부 어디로 갔느냐 하면 현재는 바다 밑에 있는 땅 속에 파묻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일부는 육지가 융기하면서 시멘트 공장이 세워진 곳은 전부 다 그게 다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거 어디? 강원도입니다. 네. 우리나라 강원도에 시멘트 공장이 다 몰려있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는데 남세균의 출현 그랬는데 남세균을 좀 더 일반화합시다. 남세균을 비롯해서 뭐 하는 놈이 등장한다? 그렇죠. 광합성 생물이 출현으로 인해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는 CO2는 흡수하고 뭐는 내놓는다? 산소를 내놓으니까 CO2의 양을 줄여뜨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되는데 하나 좀 참고로 기억할 거. 광합성 생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립 영양생물의 출현 이렇게 해도 된다.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쉽습니다. 수증기의 급감 이유는요? 뭡니까?
전부 다 잘 봐. H2OG가 H2OL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러면 되죠. 뭐? 액체 수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됐죠? 그러니까 사건의 순서는 얘가 먼저야, 얘가 먼저야. 요게 먼저죠, 요게. 수권이 형성되면서 얘가 급감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자, N2는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구 초기에 현재량의 대부분이 생성된 후 현재까지 절대량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극초기, 알겠어요? 극초기였는데 잘 들어. NH3는 반응성이 큽니다. 뭐라고요? 변화를 잘한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근데 원시대기 때는 지구로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의 세기가 어때요? 지금보다 훨씬 세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NH3는 일반적으로 광분해를 일으킵니다. 뭐를 한다고요? 광분해를 일으키면 N이 뭐로? N2로 나오고요. H는 전부 뭐로 나왔을까? H2로 나왔겠죠. H2는 엄청나게 가볍기 때문에 지구 이탈. 그래서 거의 초창기에 이미 누가 다 만들어졌다. N2가 다 만들어졌는데 잘 들어. N2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주기율표는 배웠죠. 주기율표상에서 족과 주기가 있는데 족 중에 제일 오른쪽에 위치하는 게 뭐? 몇 족? 18쪽이 헬륨, 네온, 아르곤, 뭐 크립톤, 뭐 크세논 또는 제논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맞아요? 얘네들이 별명이 있습니다. 비활성기체입니다. 뭐라고? 비활성기체라는 건 그 어떤 놈들이 다가와도 반응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지 스스로 원자 상태일 때가 제일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얘기할 때 안정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현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다른 걸로 변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 다른 걸로 변화하는 거를 반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래야 되는 거야. 안정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반응성은 낮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N2가 대표적으로 N이라고 하는 질소라는 원소는 다른 원소와 결합하는 것보다 저거 둘이가 결합한 게 안정도가 어때? 엄청나게 커요. 됐니? 18쪽 다음으로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초창기에 딱 만들어지고 나서 더 이상 다른 놈들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동안 얘는 변화 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쭉 실제량은 유지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됐나? 오케이? 그 다음에 생성된 거는 뭐 때문에 생성된 거예요? 광분해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 광분해. 자, 그 다음 네 번째. 누구? O2. 자, 이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가 시작되면서? 광합성이 시작되면서 대기 중에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재가 이딴 식으로 적어놨어요. 됐니? 그러니까 O2가 출현하는 거는 언제부터다?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면서부터 광합성하면서 O2 내놓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맞아요. 주의해라. 잘 들어라. 지구 초창기부터 O2는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어요. 뭐라고? 근데 O2는 질소 N2하고는 달리 반응성이 어떻다? N간하면 옆에 있는 놈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산화, 부식, 부패. 됐어요? 특히 금속성 물질들하고 결합을 졸라 잘합니다. 됐어요? 알겠나? 그럼 이런 거예요. 초창기에는 광합성하는 놈은 없었지. 그런데 누가 있었기 때문에 수증기 중에 극히 일부는요, 햇빛을 받으면 광분해를 통해서 수소기체하고 역시 뭐를 만들어냈다?
O2를 만들어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주의할 점. 포인트는 이거야. 뭐라고? 나오자마자 대기에 존재한 게 아니고 나오자마자 주변에 있는 다른 물질과 뭐 했다? 반응을 해서. 그래서 지각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산화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뭐로? 산소가 지각에 있는 물질이거나 혹은 수권에 있는 물질하고 결합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는 O2란 놈이 남는다, 못 남는다? 남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광합성 생물들이 출현하면서 원체 내놓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됐다? 대략 23억 년에서 현재부터 23억에서 27억 년 사이에 급격하게 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산소가 대기 중에서도 이제 쌓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됐니? 됐어요? 바로 이어갑니다. 잘 들어. 그 양이 쭉쭉쭉쭉 늘어나다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산소 자체로는 자외선을 많이 막아내지는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산소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됐을 때는 자외선 중에 일부에 의해서 O2의 일부가 O3로 변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농도의 어떤 평형 상태 때문에 O3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10억 년 전에서 5억 년 사이에 O3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고 O3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하면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다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원시지구 환경에서 대기 성분 기권의 변화를 우리가 얘기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는 대략적인 원시 대기 성분이 누구 많은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대기 성분 비교해가지고 각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런데 주의.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납니다. 잘 보세요. 요게 이제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통 기압으로 표시됩니다. 뭐로 표시된다고요? 기압으로 표시되는데. 원점을 지구 탄생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대략 몇 억 년 전? 현재 기준으로 하면 약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죠. 지구 탄생인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현재라고 잡겠습니다. 됐나요? 그래프를 3개 그리겠습니다. 몇 개? 그래프를 3개 그릴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그래프. 요놈 A. A가 저 0.1이랑 0.01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놈 B.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게 C. 됐습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 자료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됐어요?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거. 첫 번째 A, B, C가 각각 뭐냐 물어봅니다. 됐어요? 오케이? 갑니다. A가 뭡니까? 네, A가 이산화탄소 되겠습니다. B는요? 질소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C는요? O2 되겠습니다. 됐나? 됐어요?
이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은 얘들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됐나요? 자, 지금부터 A가 줄어든 이유는 설명 다 했지요? N2가 이렇게 유지된다라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O2가 등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일정 시기 이상이 지나고 나서는 양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심화 질문을 던집니다. 오케이? 잘 들으세요. 보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 지구 탄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질소의 상대적 비율은 변한 적이 없다. 맞아, 틀려? 절대량은 변한 적이 없지만 상대적인 비율은 변했죠. 대략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초창기에 쭉 오면서 어떻게? 상대적으로 증가죠. 왜? 상대적으로 CO2가 줄어들었으니까. 맞아? 요거 시기 이후부터는 다시 줄어들죠.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시점이 대략 언제쯤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3에서 27억 년 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렇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요 시기의 사이, 요 시기를 가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가시기 동안에는 산소 발생 반응이 없었다. 맞아, 틀려? 산소가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대기 중에 누적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됐어요? 누적이 된 거는 요때부터 뭐가 등장했기 때문에? 광합성 혹은 독립영양생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략 한 요쯤부터 원래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하게 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그 일정해지는 순간부터 누가 발생했다? O2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서부터 누가 발생했다? O3, 오존이 발생해서 그럼 그 시기부터는 뭐가 가능하다? 육상생물권이 형성될 수 있었다. 됐습니까?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CO2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줄어드는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맞아, 틀려? 사실 이거를 모의고사에서 물어보는 놈들도 미친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잘 들으세요. CO2는 대략 다른 그래프에 비해서 몇 차 함수 꼴입니까? 1차 함수 꼴이죠. 따라서 줄어드는 비율이 일정했다? 맞아, 틀려? 틀렸을 것 같으니까 물어봤겠지. 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음 환경이 있잖아요. 그냥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냥 1차 함수 꼴로 나온 거지 실제로는 막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거잖아. 너는 그거야? 아니야. 힌트 줄게. Y축을 보세요. 진짜. Y축은 등차 간격이 아니고 등비 간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같은 시간대로 나눴을 때 대략 요 시간대하고 그 다음에 요 시간대하고 요 시간 간격은 같죠? 처음에는 얼마 줄었는데? 같은 시간 동안 처음에는 줄어든 양이 9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떨어진 양은 0.9죠. 맞아요? 이런 걸 로그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상용 로그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처음에 어떻게 됐다? 처음에 왕창 줄었다. 대부분이 사라졌다. 처음에 사라졌는 가장 큰 이유는 기억해내야 되지. 누구의 형성? 그렇죠. 습관의 형성. 그럼 저 시절에 저 많던 이산화탄소는 지금 현재 어디에 모여있나? 그러면 권으로 물으면 수권이야, 직권이야? 석회암은 암석이죠. 예, 직권입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여기까지가 지구 초창기 지구계 형성 과정에서 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